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태컴 신실장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3세대, 14세대 13700K나 i7 14700K 프로세서들이 발열이 꽤나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PU 쿨러를 반드시 3열 일체형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는 수냉 쿨러를 사용해야 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었죠. 자, 3열 일체형 수냉 쿨러가 가격도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해졌고 내구성도 좋아서 초기 불량이라든가 사용 중에 불량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수냉 쿨러는 단점으로는 이 냉각수의 흐름에 따른 유속에 따른 미세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과 CPU, 워터펌프 내부에서의 모터 소음 등 아주 작긴 하지만 소음이 발생하긴 하죠. 자,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공랭식 쿨러를 사용해서 이런 미세한 소음을 아예 좀 벗어나겠다, 안 쓰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냉 쿨러 말고 공냉 쿨러로 발열을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이 출고되는 라인업 중에 하나인 인텔 14세대 K 모델 CPU하고 MSI B760M 박격포 메인보드를 조합을 해서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공랭식 쿨러로 실사에서 활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언더볼팅을 하는 이유는 CPU에 공급하는 전압을 조절을 해서 전력 소비값과 발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전력 제한과 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긴 한데, 이 전력 제한은 근본적으로 최대 전력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당연히 줄어들지만 그만큼 최대 성능도 같이 감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14700K하고 14600KF 두 개의 CPU를 가지고 언더볼팅을 적용해가지고 공랭식 쿨러를 장착했을 때 실사가 가능한지 테스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딥쿨사의 AG620 공랭식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14600KF 공랭식 쿨러 테스트 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프라임 95 두 가지 테스트를 실행해서 벤치 점수와 최대 전력 소비 값을 측정하고 그에 따르는 온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언더볼팅을 하지 않은 디폴트 값입니다. 시네벤치 R23 실행해서 약 10분 정도 경과 후에 보니까 14600KF 최대 온도는 100도 그냥 찍고 있고요. P코어 기준으로는 85도 정도, E코어 기준은 76도 정도 나오네요. 시네벤치 점수는 22670점이고 최대 전력 소비값 200W 정도 수준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 올코어 평균 클럭으로는 4.68에서 4.69GHz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P코어 기준으로는 최대 부스트 클럭인 5.3GHz까지 나오긴 하지만 온도가 100도를 찍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로틀링이 좀 있어서 배수 하락이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P코어 기준으로는 5.0에서 5.2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부스트 클럭에서는 최대 53배수에서 3배수 하락해서 50배수로 배수 하락이 발생하고 있네요. 자, 언더볼팅 안 했을 때 이 디폴트 상태에서 14600KF의 공랭식 쿨러 시에 게임할 때에는 당연히 이 정도까지 온도가 오를 일은 많지 않겠지만 4K 해상도 영상 편집 중에 3D 모델링 렌더링을 뭐 한 장시간 좀 오랜 기간 걸어놓는다, 그런 작업 중에는 온도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로틀링이 걸릴 거고, 그죠? 그럼 14600KF의 CPU의 제대로 된 성능이 100%는 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서 프라임 95를 실행해서 봤는데 프라임 95는 시네벤치보다 더 무거운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건 최대 전력 소비값 205W 나오네요. 14600KF 온도 100도 당연히 찍고 있고요. 배수 하락도 시네벤치보다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 하락 P코어, E코어 평균 클럭으로 4.29GHz까지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장치 관리자에서 이 보이는 클럭 P코어 기준으로는 최저 4.0, 40배수까지 클럭이 떨어지는데 14600KF 부스트 클럭이 53배수인 걸 가정하면 무려 13배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임 95 테스트 중에 테스트하는 화면을 이게 보시면 CPU로 이 100%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90%까지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온도가 이제 100도까지 찍히니까 성능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러면 실사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당연히. 자, MSI B760 박격포에 마이너스 0.15V로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 점수 테스트 22956점으로 아까 22670점이 나왔던 언더볼팅 하지 않았을 때보다 CPU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 자, 최대 전력 소비 값이 165W로 나오는 게 지속적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200W 정도였으니까 35W 정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언더볼팅의 유의미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14600KF 최대 온도 80도 초반대 유지하면서 언더볼팅 미적용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P코어와 E코어의 평균 클럭, 장치 관리자에서 이 보이는 클럭은 4.76GHz로
피코 기준으로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53배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언더볼팅 미적용하기 전보다는 온도는 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언더볼팅 후에 프라임 95 테스트입니다. 최대 전력 소비값 마찬가지로 178W 정도로 아까 그 시네벤치 R23보다는 13W 정도 좀 더 높게 보여주고 있네요. 전력 해제를 아예 제한을 풀어버린 상태인데, 자, 온도는 최대 80도 후반 정도에서 언더볼팅 미 적용 때보다는 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600KF 클럭이 최저 5.198, 최대 5.3GHz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한데, CPU 점유율도 95에서 96% 사이를 유지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자면 14600KF는 AG620 공랭 쿨러를 적용해서 마이너스 0.15 언더볼팅 값을 적용하면 실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어서 14700K로 테스트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 미적용 디폴트 상태에서 전력 제한은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우선 시네벤치 R23 점수 33,360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PU 전력 소비 전력은 250W에서 253W 정도로 TDP가 다 나오고 있네요. 자, 온도는 계속 100도를 찍기 때문에 이건 뭐 무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100도를 찍고 있어서 공랭식 쿨러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입니다. 평균 클럭, 이 장치 관리자에 표시되는 클럭은 4.62GHz고요. 피코 클럭은 5.0에서 5.1배수로 거의 50배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56배수, 53배수 나와야 되는데 배수 하락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프라임 95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 미적용 상태 마찬가지고요. 전력 제한 해제되어 있습니다. 14700K 전력 소비 값이 260W로 표기 TDP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도는 계속 100도를 찍기 때문에 이것도 온도 높게 나와서 좀 무의미하고요. 평균 클럭은 장치 관리자 표시에 4.18GHz, 피코어 평균 클럭은 48배수로 최대 클럭 56배수 대비 약 5에서 8배수 정도의 배수 하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4700K로는 공랭 쿨러 언더볼팅 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어렵다 이겠죠. 자, 그럼 이제 14700K로 마이너스 0.15 언더볼팅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테스트 진행 결과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 점수 33,286점으로 언더볼팅 미적용 상태에서 31,360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1,800점 정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제법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더볼팅임에도 CPU 전체 소비 전력은 260W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온도는 90도에서 100도까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도를 계속 찍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90도 떨어졌다가 100도 올라갔다가 90도에서 100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평균 클럭 이게 더 중요하죠. 장치 관리자 표시에 4.91로 꽤 괜찮은 값이 나오고 있고요. 피코어 클럭 평균 54배수로 배수 하락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15 언더볼팅 한 후에 프라임 95 테스트입니다. 최대 전력 소비 273W로 MTP 값을 조금 상회하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온도는 똑같이 90도 초반에서 100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피코 2코어 평균 클럭이 장치 관리자 표기 기준으로 4.67GHz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 배수 하락이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당연히 적었고, 피코어 평균 클럭이 52배수로 피코어 배수 하락도 이 정도면 프라임 돌리는 거 감안했을 때 실제 성능이 다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고 종합해서 안내를 마지막으로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 14600KF 언더볼팅을 미적용 시 시네벤치 점수 22,670점, 최대 전력 소비는 200W 정도고요. 자, 피코어 기준 53배수까지 부스트 클럭이 나오긴 하는데 100도 정도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있어서 배수 하락이 있었고요. 14700K는 언더볼팅 미적용 시 시네벤치 점수 31,360점, 최대 전력 소비 값은 250W 정도, 온도는 100도 찍기 때문에 무의미했고 평균 클럭은 4.62GHz였으며 피코어 클럭은 50배수를 나타내 주어서 온도에 의한 배수 하락 때문에 실제 성능이 다 발휘되지 않는다 입니다. 자, 언더볼팅 적용 후에는 14600KF 시네벤치 보시는 것처럼 22,901점으로 22,670점에 비해서 상승하고 최대 전력 소비는 175W로 언더볼팅 미적용 시 때보다 약 25W에서 35W가량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온도 또한 최대 85도 정도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평균 4.76 클럭에서 피코어 평균은 53배수를 유지함으로써 언더볼팅 적용 시에 공랭 쿨러 사용이 실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이너스 0.15의 언더볼팅 적용 후 14700K는 시네벤치 점수 33,286점으로 미적용 시보다 1926점 상승한 유의미한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대 온도 또한 100도를 기본으로 찍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100도를 왔다 갔다 하는 온도 분포가 90도인 온도가 나온다, 이 경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평균 클럭은 4.91, 피코어 기준 54배수라서 이 정도는 뭐 배수 하락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고, 더 빡신 테스트인 프라임 95 테스트
최대 전력 소비 구간이 270화마트로 되려 언더볼팅 미적응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전력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네요. 자, 최대 온도 구간도 마찬가지로 90도에서 100도 사이를 반복하고 있는데 90도 범위가 있다라는 게 유의미하겠죠. 평균 클럭 3.67GHz, 피코어 기준 52배수로 아주 양호한 클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AG620 공랭 쿨러로 14600KF, 14700K는 실사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24시간 이상 모델링이나 렌더링을 돌린다든가 CPU 과부하 테스트를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건 맞지만, 단순 게임 플레이, 수십 시간 이상의 렌더링을 하는 작업 등 이런 부분들은 공랭식 쿨러로의 작업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럼 저희 원특컴에서 테스트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길 바라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특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